한 번 잘못 내뱉은 말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 적은 없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10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할 수 있지만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말들이죠. 내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라.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에게 가정사나 개인적인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가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 말이 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내용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로 인해 오해나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가정사나 개인적인 단점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사람들에게 나를 판단할 재료를 주는 셈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과 신비로움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걸 공개하기보다는 말에 신중한 사람이 더 신뢰를 받기 마련입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을 더 경청하고 나의 사적인 이야기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퍼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생색내지 마라. 누군가를 돕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생색내거나 떠벌리는 순간 그 선행의 본래 의미는 퇴색됩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존중을 받지만 생색을 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반감이 생기곤 하죠. 그렇다면 왜 생색을 내는 행동이 반감을 사는 걸까요? 첫째, 생색을 내는 행위는 자신을 과시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 도움을 강조하고 과시하려는 태도는 마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와준 만큼 내가 더 낫다는 식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둘째, 진정성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생색을 내는 사람은 선행을 진정으로 베풀기보다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 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그 순간의 진정성인데 생색을 내는 순간 그 행동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한 행동인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셋째, 반복되는 생색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의 생색은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워할 여유를 없애고 오히려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행합니다. 그들은 도움의 목적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더 많은 존중과 신뢰를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선행은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조용히 행한 도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생색을 내고 떠벌린 선행은 그 가치를 잃고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마라. 목표는 조용히 혼자서 묵묵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리저리 말하고 다니면 의외로 질투와 방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목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생기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의 결심을 남들에게 떠벌리기보다는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금연을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의욕이 넘친 나머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금연을 하겠다고 사방팔방 떠들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다들 응원해주는 줄 알았지만 곧 의외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한 대 피워보라며 짓궂게 권유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금연이 그렇게 쉽냐? 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히려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들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한동안 금연에 실패하면서 주변에서 말만 한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말로만 떠벌리면 의도치 않은 방해와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베토벤 역시 자신의 목표와 작업에 있어 조용히 몰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작품을 만들 때 그 과정을 남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완성된 후에야 세상에 공개하곤 했죠. 자신의 목표를 묵묵히 실행해 나갔던 베토벤의 태도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용히 나아가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결심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돈 자랑을 하지 마라. 돈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에 새로 차 뽑았어. 외제차야. 타면 진짜 느낌이 달라. 집을 하나 더 샀는데 그냥 투자용이야. 밥은 내가 낼게. 이런 건 그냥 편하게 내가 하는 게 좋잖아. 나는 옷은 맞춤 정장 아니면 안 입어. 기성복은 좀 안 맞더라.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은 인간관계에서 질투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순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면 돈이 부족한 사람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거나 무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돈은 인간관계에서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겉으로는 칭찬받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질투나 경쟁 의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겉으로는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돈을 자랑한다고 해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도 나의 가치는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돈에 얽매이지 않는 관계가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린 것이 아니며 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모일 때마다 정치 이야기로 말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특히 자식들의 정치적 견해가 너무 감정적이고 얕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좀 더 올바르게 알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매번 싸움으로 번졌다고 하더군요. 속이 답답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친구들은 왜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냐며 오히려 면박을 주었다고 해요. 조금 민망했던 그는 다음 가족 모임 때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듣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들의 생각에도 나름의 논리와 젊은 세대만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내가 너무 내 기준에서만 생각했구나 하더라고요. 이처럼 나의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남에게 강요하면 갈등만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남의 단점을 발설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단점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결국 나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뒷담화는 순간에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들춰내는 순간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결국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뒷담화를 즐기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어느새 나 자신이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나의 언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성숙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결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 뒷담화를 하지 않고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들은 남의 단점을 떠벌리는 대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솔직하게 소통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헐뜯는 대화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선을 긋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섣부른 편견 없이 상대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단점을 떠벌리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를 직접 해결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뒷담화를 피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더 깊고 신뢰받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과거 자랑을 하지 마라.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성공했던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과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 상대에게 피로감을 주고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지금의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거의 나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의 성취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를 현재의 모습보다 부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만 빛나던 사람으로 인식되며 현재의 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 위험이 있죠.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자랑거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억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나를 퇴보시키고 현재의 나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가입니다. 과거는 경험으로 남기되 그것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 빛나고 존경받게 됩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순간 나는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미 정해진 일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만이나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로 인해 남을 탓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회피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와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능력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타인의 경계를 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깊이 다가가려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며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태도는 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고 신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란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며 이를 억지로 강요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는 적절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열어 보이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의 속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라.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이 있음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태도는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10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라. 생색내지 마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마라. 돈 자랑을 하지 마라. 나만의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남의 단점을 발설하지 마라. 과거 자랑을 하지 마라.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타인의 경계를 넘지 마라.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때로는 그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가 던지는 말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과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